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은행 업무가 점점 까다로워진다고 느끼시지는 않나요? 현금을 찾으려는데 잔뜩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이런 변화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부터 카드 발급까지 해결되는 시대인 만큼 은행들도 영업점을 통폐합하거나 창구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범죄와 제도상의 제약은 미처 실감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이후 달라지는 은행 업무 방식과 함께 신한은행의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이 금융권에서 생길 보상제도까지 꼼꼼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 돈을 찾는데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배경과 이유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일단 5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인출하려면 은행에서 사용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어르신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문진과 사용처 확인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객님들께 500만원 이상 찾고자 하실 때 보이스피싱 예방 설문에 응해야 하고 이 돈이 어디로 쓰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만 출금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적당히 몇 마디만 물어보고 넘어가는 형식적인 문진이 있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갈수록 교모해지는 피싱 사기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진표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고 목적을 더욱 면밀히 묻는다고 하니 어르신들의 경우 번거롭긴 해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어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내 돈인데 왜 내가 찾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겠지만 이용자의 체감 불편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한 은행이 먼저 시도하면 다른 은행도 곧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시중은행들이 긴밀히 움직이는 추세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500만원 이상 현금 또는 수표 인출 시 사용처 확인 절차 강화라는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업무 시간에 쫓겨 애를 먹던 직장인들을 위해 이브닝 플러스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소 은행 창구가 4시만 되면 문을 닫아버려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도 시간 맞추기 힘들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텐데 앞으로는 저녁 8시까지 업무 볼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고 하니 이 점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낮에 바쁜 분들이 일부러 연차를 내거나 조퇴할 필요가 줄어들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 창구는 기능을 확대하거나 업무 시간을 다양화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예전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훨씬 교모하고 치밀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책이 강화되면서도 그만큼 절차가 복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층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 더 교모해진 만큼 은행 문진만으로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걸러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은행의 입장입니다. 문진표가 길어지면 귀찮긴 해도 내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 일단은 제도 의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이 금융권에서도 일정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는 점 역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1금융권에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려 있었지만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같은 2금융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5년에는 이 금융권에서도 본인 모르게 계좌에서 이체된 경우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너무 지능화돼서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은데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보험이나 보상책을 마련해두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은행 업무가 편리해지는 부분과 불법적인 사기를 막기 위해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함께 공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예방수칙을 익혀두시고 혹시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이체가 발생하면 즉시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신한은행 등에서 확대 시행하는 저녁 시간대 서비스가 있는지 가까운 영업점을 확인해 보시면 낮 시간에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서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한꺼번에 세 가지 흐름을 다뤄봤습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은행제도나 사기 예방책을 잘 챙겨보셔야 하는데요.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하실 때 혹시 은행 측에서 이유를 묻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있으면 꼭 적극적으로 은행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 도입되는 신한은행 이브닝 플러스 서비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일상 속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금융권을 이용하시다가 불미스러운 피해를 보셨을 땐 2025년 이후 달라진 보상제도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저는 또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차단해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